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불확실한 노후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13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집값평가 비법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집을 담보로 노인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평균 연령은 72세이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평균 주택가격은 3억 8,900만원, 월평균 지급금은 12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주택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면,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서 자신이 직접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6가지 관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가입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둘째, 가입 연령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셋째,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요. 집이 여러 채 있어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넷째, 대상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거주 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기만 하면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이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집의 소유권이 한국주택공사로 넘어가지만, 자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층에겐 별다른 노력 없이 넉넉한 소득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어르신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의 나이와 집값을 기준으로 평생 받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정해진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집값의 기준을 두고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택연금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집값을 판단하는 기준은 4가지로 나뉩니다. 1순위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2순위 KB부동산 시세, 3순위 공시가격, 4순위 감정평가액 등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1순위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2순위 KB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비수도권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시세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는 3순위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집값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9%이고 단독주택은 53.6%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3순위 공시가격 대신 4순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셔야 하는데요. 감정평가액은 세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공시가격보다 대부분 높게 책정되므로 상대적으로 시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첫 번째는 자기 집에 계속해서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택연금의 장점 두 번째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부부가 장수해서 12억 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약속한 연금을 조건 없이 계속 지급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10억 원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2억 원만 받고 부부 모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원에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에 합계 이자, 보증료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에는 단점이 없을까요? 물론 주택연금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했을 때의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한 후 집값이 오른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해서 남는 돈이 있다면 자식을 포함한 상속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라기보다는 연금주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1.5%의 초기 보증료가 발생하고 이후 매년 0.75%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 후 해지도 가능할까요? 물론 주택연금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주택연금 대출 잔액과 이자를 전부 상환하고 해지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해지 비용이 발생하고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료 회수가 불가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해지하셨다면 3년이 지나야 재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을 계산할 때 소득에 포함될까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받은 총 연금액만큼을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고, 피부양자와 지역 건보료 산정 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025년 현재 주택연금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연금 신청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